네,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업무 환경 구현 전략을 발표하게 된 질환지교 시큐리티 박현숙 부장입니다. 요즘 여기저기를 가더라도 자주 들리는 단어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일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하는 방식을 보면 새로운 뉴 노멀의 한 형태였던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이제는 일상화된 노멀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뉴 시큐리티, 새로운 보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까지는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걸릴 걸로 전문가들은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종식 이후에도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을 맞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IT 분야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해당 자료를 보면 인사부문 관리직 8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나 단체의 88%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장려하거나 의무화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인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77%는 주 3일 이상의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역시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재택이나 유형 근무제가 일반적인 근무 형태 중 하나로 안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언택트, 비대면, 재택근무는 생활화되고 일반적인 업무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19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원격 근무 인프라를 갖춘 국내 기업은 전체 3% 수준이었지만 20년 9월 발표된 한국경영자 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평균 34%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기업의 규모로 보면 업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이 45.8%, 그리고 특히 매출 100대 기업은 88%가 재택근무를 시행했고요. 중견기업은 30.6%가 대기업에 비해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재택 비중은 2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해킹 그룹에게 쉬운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재택근무 운영 방식은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환경 때문에 갑작스레 재택근무가 증가하다 보니 이에 따른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5%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IT 보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 주요 문제는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의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툴, 서비스와 같은 비승인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47%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에 취약하게 되고 중요 정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IT 담당자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량은 175제타바이트에 달한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그 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기회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데이터가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데이터 관리 얼마나 잘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국내, 국외 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 문제로 22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무분별한 데이터 관리로 데이터 검색에 하루 2시간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자의 정보 유출 등 민감 데이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직원의 실수가 54%를 차지하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로 인해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서 안전한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기업의 대비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 존재하는 보안 위협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었죠.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른 유출 사고, 그리고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엔드포인트 단의 디바이스, 업무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위협, 내부자 등을 통한 다양한 내부 보안 위협이 존재합니다. 보안 위협 중 외부 위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련된 피싱, 랜섬웨어 등 보안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 2월 말 이후 관련 스피어 피싱 공격 667%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랜섬웨어의 등장과 기존 랜섬웨어의 변종 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불특정 배포를 목적으로 했다면 근래에는 특정 타켓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비중이 늘어났고 갈수록 고도화되고 진화되는 신변종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보안 솔루션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한국은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 감염국으로는 세계 28위 순위 정도가 되는데 다소 낮아 보이지만 국내에서도 현지화된 랜섬웨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서 한국도 랜섬웨어의 감염 신흥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대면화, 디지털화 대응을 중점으로 유관 산업 육성 및 전산 산업 디지털화로 디지털 기반의 경제 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들어주고 계신 웨비나의 주제 역시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안에 해당되며 내년까지 6,400억 원을 투입하여 16만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의 디지털, 비대면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정책은 앞으로도 쭉 지속될 예정입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도 정부 지원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지난 9월 3만여 명의 전산 담당자들이 모인 전산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가장 치명적인 정보 보안 위협으로 랜섬웨어 공격, 인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꼽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무상 도입이 가능하다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언급했었던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랜섬웨어의 방지, 콘텐츠 데이터 보안, 원격 재택 솔루션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현업에서 데이터, 보안,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재택근무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택트 재택근무 방법 중 하나로 PC 주요 자료를 중앙 스토리지에 저장 관리하고 자산화시키며 동시에 외부 유출을 막아주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도입 문의가 지난 1월 대비 200% 이상 급증을 했고 이 문서 중앙화 재택근무 모드를 통해 원격 근무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보호도 하고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문서 중앙화의 정의는 뭘까요? 네, 이름처럼 굉장히 직관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화된 업무 환경이 중앙화된 업무 환경으로 바뀌면서 각 PC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 자산을 매체 제어를 통해 로컬 드라이브나 USB 등의 저장을 원천 차단하고 중앙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산화시키고 내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보호와 효율적인 협업 환경 구축을 하는 것을 문서 중앙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컬 제어를 통해 PC로 저장을 차단하고 업무상 외부로 파일을 반출해야 될 경우 상급자를 통한 결제가 완료된 파일에 한해 외부로 반출하는 반출 결제 시스템으로 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협업의 필수적인 공유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모드가 있어서 안전한 재택근무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서 중앙화 재택근무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은 실제 재택근무로 로그인 했을 때 화면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재택근무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사내에 로그인할 때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파란색, 재택 모드로 로그인할 때는 빨간색으로 사용자 로그인 화면 색상에 변화를 줬습니다. VPN이나 원격 접속 없이도 집의 PC, 혹은 회사에서 가져온 노트북에 문서 중앙화 에이전트를 설치해 재택 모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재택모드로 로그인하면 사내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보안 정책이 반영되기 때문에 문서 중앙화 영역에서만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 IT 담당자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개인 PC로의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문서 중앙화 내에 안전한 공유함을 이용해 협업을 이용을 할 수 있고, 재택근무 종료 시 중앙화하는 보안 정책이 회제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 PC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문서 중앙화만으로 여러 설정 없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질환지교 시큐리티에서 문서 중앙화를 통해 재택근무를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 PC나 노트북에 문서 중앙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재택 모드로 로그인하게 되면 사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정책, 즉 로컬 저장 금지, 외부 반출 시 상급자 결제 등을 적용받아 업무를 하게 됩니다. 문서 중앙화는 PC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이 모아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내 여러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문서질 또한 저장되는 공간으로 무결성인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보통 재택근무 때는 PC나 노트북을 통한 업무를 대부분 보고 있기는 하지만 태블릿이나 모바일 환경을 통해 업무를 보는 사용자들도 있죠. 이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문서 중앙화 모바일 버전으로 파일을 조회하고 반출 결제 시스템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재택근무 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비대면 업무 환경을 잘 구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수요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다면 K 비대면 바우처 플랫에서 다큐엄을 검색하시고 상세 페이지에 거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영업대표가 바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수요기업 신청을 위한 상세 매뉴얼이나 가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 아직 수요기업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설문응답을 통해서 개별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문서 중앙화 외에도 3가지 솔루션을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360만 원의 혜택 외에 자체적인 여러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 저희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많이 올려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